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좌파들의 민낯을 낱낱이 까발리는 남자 정치구단 오영우입니다. 자, 오늘 가져온 소식은 역전된 정당 지지율이라는 기사를 갖고 왔어요. 이게 무슨 이슈냐? 원래는 작년 9월 2주차, 이때 이제 작년 한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 정당 지지도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44%, 46%가 됐고 국민의힘이 35% 정도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격차가 거의 11%가 났으니까 이거를 과연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뒤집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전망이 많았었는데요. 2024년 2월 18일자의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의힘이 44%, 민주당이 37%가 됐다는 그런 뉴스 기사예요.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은 작년 9월에 46%에서 현재 37%로 9%포인트가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반대로 35%에서 44%로 9%포인트가 그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간 만큼 국민의힘으로 붙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 정당 지지율이 역전된 것은 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각 당의 수장인 한동훈과 이재명의 차이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한동훈과 이재명의 평가를 봤을 때 한동훈은 잘한다가 53%고 이재명은 38%예요. 그리고 조국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63%나 됩니다. 그러니까 각 당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당 대표의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정당 지지도도 좀 같이 차이가 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또 이런 수치가 나온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힘든 것 이해하고 죄송하다는 생각으로 정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자신의 정치 방향성에 대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정책을 실시하겠다, 이런 얘기가 주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백현동 로비스트와 이재명은 특수관계 커지는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재명 부부 법카로 과일값 1,000만 원 정황 나와, 이런 식으로 현재 재판 중인 백현동 사건에 김인섭이 징역 5년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재명이 같이 뉴스 기사가 나오고, 그리고 이재명 와이프인 김혜경 여사가 법인카드를 사용해서 식사값을 법인카드로 냈다, 아니면은 항상 집에다가 과일을 쟁여놓기 위해서 1,000만 원 이상의 그런 금액을 과일에 썼다라는 그런 사법 리스크들이 점점 증폭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좀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정적인 뉴스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요인 두 번째는 바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에요. 지금 법무부 장관 하기도 그렇고, 조국이 요즘에 뭘 하고 있느냐, 자기가 이제 2심에서 2년 실형을 또 먹었잖아. 원래 구속됐어야 되는데 이거 법원이 왜 봐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나와가지고 자기가 일단 구속이 안 됐으니까 조국 신당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한번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보겠다 하고 출마 선언을 했어. 출마 선언. 이게 2심에서 유죄받은 사람이 출마해서 만에 하나 당선이 됐다고 치자고, 당선이 된다 한들 3심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이 사람은 그냥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야. 물론 그때까지는 구속을 안 당하는 그런 방탄의 효과를 얻겠지만 이미 법원이 한번 방탄을 해준 거예요. 원래 2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깜빵이 가야 돼, 일단은. 근데 조국은 왜 봐줬는지 모르겠어. 이거는 좀 아직도 법조계에 그 좌파의 잔재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나와가지고 조국이 좀 조용히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깝치고 다닌 거지, 한마디로. 지금 현충원 찾아가지고 또 참배를 했다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뭘로 이렇게 참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국은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이에요, 민주당.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잖아. 민주당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무리 거래를 둔다 해도 그것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진실이야. 그런데 이런 조국의 광폭 행보에 민주당은 코멘트를 내지 못하고 있어. 그냥 우리 당 사람이 지금은 아니다, 뭐라든 우리랑 상관이 없다, 이런 식이야.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좀 미온적인 대응을 하느냐면, 조국을 비판하자니 이건 누워서 침뱉기야. 왜냐면 조국은 그냥 민주당이니까. 그런데 냅두자니 조국의 유죄 혐의에 대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공범의 위치에 또 서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치겠지. 조국이 그냥 알아서 조용히 하면 좋겠는데 저렇게 깝치고 다니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거야. 이왕 깝치고 다니는 거, 만약에 비례대표로 나오게 된다면, 비례정당을 창당을 한다면 3% 이상은 득표를 해라. 왜냐하면 자기들이 3%가 이제 넘어가면 조국 신당에서 당선자가 나올 테니까 그 당선자는 결국에는 자기들 민주당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나중에 합당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같이 연대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에 조국이 3% 미만의 득표를 하게 된다면 그거는 사표가 돼요, 사표. 그러니까 원래는 자기들한테 왔어야 되는 표가 조국 신당으로 갔는데 그게 3%가 안 돼서 그냥 버리는 표가 된단 말이지. 그게 더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야. 왜냐면 자기들 지지율이 가뜩이나 안 좋은 상황에서 조국 신당마저 표를 갉아먹고 그냥 떨어져 나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니까 민주당과 조국은 결국에는 한 배를 탔다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리고 요인 세 번째, 공천 잡음이에요.
이게 지금 친문과 친명의 갈등이 좀 격화되고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인데, 임종석은 자기가 원래 국회의원을 했었던 성동구로 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임종석은 한양대 출신이야. 한양대가 성동구에 있으니까 임종석은 성동구에 나가고 싶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성동구는 우리가 약간 전략 공천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송파에서 뭐 출마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말리지 않겠다. 하지만 송파에서 장렬히 전사하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송파는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임종석이 나간다고 해도 국회의원이 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임종석이 나가고 싶어 하니까 그래도 구색은 맞춰줄 수 있고 하니까 송파갑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지만, 임종석은 자기는 성동으로 나가겠다. 나는 성동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 공천을 함에 있어서 이 찐명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찐명들이. 그러니까 비명계의 지역구에다가 찐명들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수박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우리 개딸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야, 여기 이 지역구에서는 지금 이 찐명 후보인 누구를 밀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경선에서 좀 알아서 걸러내게끔 하려는 목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인 네 번째는 바로 개혁신당입니다. 이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같이 당이 창당이 됐으니까 지지율 조사를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지역구 투표에서 뭐 이번에 결과 나온 것처럼 국민의힘은 44%, 민주당은 약 36%, 그리고 개혁신당이 무려 7.5%의 지지율을 얻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웃긴 점이, 비례투표는 누구한테 할 것이냐라고 한번 물어봤더니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30%, 개혁신당은 약 10%를 자기가 비례투표를 할 경우에는 지지를 하겠다라고 조사가 됐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국민의힘 지지자는 일단 우리가 지지하기 때문에 비례에서도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의 일부분은 개혁신당이나 녹색정의당으로 비례에서는 지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민주당이 36%에서 30%가 6%가 거의 빠진 거잖아. 그 빠진 6%가 이 개혁신당이랑 녹색정의당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게 완전 콘크리트 지지층은 3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뭐 양당 체제에서 아무리 지지율이 빠져도 20% 후반 정도까지는 내려가고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잖아요. 뭐 박근혜 탄핵 정국에서도 25%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박근혜에 대한 지지율이. 그러니까 거의 30%가 약간 콘크리트만 남았다는 거야. 진짜 완전 골수 민주당 지지자만 남고, 나머지 약간이라도 중도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개혁신당이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게 좀 웃긴 게,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 나갔고 민주당에서는 이낙연이 나갔는데, 당연히 이준석이 나가면서 국민의힘 지지율도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에 대한 평가가 막 우호적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좀 새바람을 일으킬 걸 기대하고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꽤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이 나가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내 정치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언보다는 뭐 한동훈 위원장 발목 잡기, 또는 뭐 국민의힘 발목 잡기 위주의 발언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거기에 피로도를 느낀 것 같아. 아니, 너 나가가지고 그딴 식으로 할 거면은 네가 기성정치인하고 다를 게 뭐냐. 우리는 그러면 국민의힘 그냥 지지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낙연은 좀 달라요. 이낙연 같은 경우에는 친문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이 더 자기한테 친숙한 거야. 이재명은 또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으니까, 야, 민주당이 지금은 이재명이 그 당권을 잡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낙연하고 더 결이 맞는 거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이낙연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지지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는 이준석보다는 한동훈을 선택을 한 것이고, 민주당 지지자의 일부는 이재명보다는 이낙연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지율이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죠. 자, 이제 총선이 약 50일 정도 남았는데, 앞으로 또 이 지지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행동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